학교 선생님이 수업하거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다. 자, 중화 반응을 다시 한번 빠르게 가볼게. 동시에 옆에다가 쌤이 준 거 오늘 필기노트 저기 강의노트 준 거 있지. 거기를 채워가면서 본다고 생각해 주면 된다. 정민호는 완자를 칠판으로 봐도 둘 다 칠판으로 봐도 되고 패드에서 봐도 상관없다. 그리고 옆에 필기노트 띄워놓고 내가 채워가면서 보면 돼. 자, 외운다. 산, 염기. 산은 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했던 거 빠르게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볼 거야. 산이라는 건 필요하면 메모를 하면 된다. 산이라는 건 잠깐만. 저 페이지 64페이지다. 됐냐? 자, 산염기. 산이라는 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또는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내놔서 용액에 들어있는 물질, 아무튼 H 플러스 이온이야. 그 다음에 염기성이라는 건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수소산소니까 저거 외울 때 잘 안 외워지면 이렇게 물 분자가 있었는데 물 분자가 따따따따 떨어져 가지고 얘가 떨어져 나오면 수소 전자를 버리고 오고, 그럼 나머지 남은 게 OH- 이온이고. 그래서 있잖아, 얘네들이 다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당연히 물이 될 거야. 이렇게 떨어졌던 애들이 합쳐져서 다시 물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리고 거기 쌤이 지금 산 염기를 거기를 한번 써보라고 쌤이 거기다가 해놨거든. 장이 옆에다가 같이 메모한다. 산,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OH-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산을 애시드라고 부를 거고 염기를 베이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로 A랑 B를 가져다가 많이 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라는 건 중성으로 만드는 거야. H 플러스하고 OH-하고 얘 둘이 만나가지고 물이 되면 그게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에 그냥 있잖아, 정말 문제 쉽게 나오면 방금 쌤이 썼던 중화 반응에 화학 반응식을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낼 거야. 그러면 그 화학 반응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알자 이온의 반응식, 보통 이걸 많이 쓰라고 해. 그러면 H 플러스랑 OH- 가 만나가지고 H2 물이 돼. 이게 화학 중화 반응의 반응식이야. 고민을 할 때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야. HCl하고 NaOH 용액이 있어. 두 개가 용액이 이렇게 용액이 들었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화학 반응식을 쓸 텐데 알자 이온의 반응식을 써? 그러면 Cl-랑 얘랑 Na 플러스를 쓰면 안 돼. 알자 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알자 이온이라는 건 화학 반응에 가능한 이온만. 그리고 알자 이온이 반대말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른다. 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쌤이 저 구경꾼 이온을 예전에는 방관자 이온이라고 불렀다. 쌤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 이름이 되게 좀 재밌었어. 방관자가 한자라서 우리말 구경꾼이로 바꾼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냥 화학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HCl 더하기 NaOH가 만나가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나머지 Cl하고 NA를 붙여서 NaCl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게 화학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쓸 거야. 알자 이온의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봐주면 된다. 자, 그리고 쌤이 여기를 자리를 비워놓은 이유는 한번 써보라고. 장이 혹시 기억이 나면 안 보고 써도 되고 헷갈리면 쌤이 쓴 거 보고 써주면 된다. 이름이 염화수소다. 그러면 얘는 HCl이고 질산 외워야 돼. HNO3. 아세트산 외워야 돼. 저거 외울 때 HCl, HNO3, CH3, COOH, HCl, HNO, CH3, COOH 계속 소리내서 하면서 외운다. 황산, 탄산,
인산은 쌤이 그냥 보기만 해라. 저기 혹시 몰라서 화생 선택할 거니까 써놓기만 할게. 이렇게 봐주면 된다. 그러면 HCl이 가서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야. HNO3는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눠질 거야. 아세트산을 조심해서 잘, 요거 가끔씩 시험에 나와. 왜냐면 HCl이랑 HNO3는 H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아세트산은 H가 왼쪽에도 3개 있고 오른쪽에도 1개 있어. 야, 어느 게 떨어지게? 이렇게 물어봐. 맨 바깥에 떨어져. CH3, COO 하고 나서 마이너스 이온이야. 저거 아세트산 이온이라서 선생님이 저거를 아세틸 이온이라고 바꿔라. 선생님 저게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해도 사실 틀리진 않는다. 근데 아세틸 이온이라고 많이 부른다. 아니다. 선생님 있잖아. 일단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쓰자. 선생님 아세틸은 이따가 나중에 가서 할게. 저기가 아세틸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황산은 H가 2개가 떨어져 나오면 SO4가 2-가 된다. 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SO4 2- 막 외웠을 거야 아마. 아니 왜 SO4는 2-고 왜 NO3는 1-야 마이너스야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SO4는 앞에가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수소 2개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면서 수소가 각각 전자 하나씩을 줬으니까 총 2개를 황산이온한테 주고 갔기 때문에 황산이 2-가 되는 거야. 라고 1학년 때는 저렇게 그냥 배운다. 2학년이 되면 막 간단하게 옥텟 규칙 해가지고 선생님 원래는 시간만 있으면 좀 할 건데 보기만 해. 아세트산은 CH3 COOH 이렇게 써. 황산은 H2SO4를 S 하나 둘셋넷 선 2개 하나 이렇게 쓴 게 황산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구조식으로 외워놓으면 H 2개, S 하나, O 4개, H2SO4 이렇게 외우시면 돼. 쌤은 저렇게 머릿속에 구조식이 있으니까 외우기 좀 쉽고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칠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옥텟 규칙을 중간에 S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공유전자쌍이 6쌍 있으니까 공유전자쌍 한 쌍에 전자가 2개니까 6, 2, 12 전자가 12개가 S 저 황원자 주위가 있는 거야. 공결합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근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봐줘도 충분하다.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갈 때 얘가 떨어져 나가. 근데 얘가 전자 하나를 산소한테 주고 떨어져 나가. 자기가 안 가지고 가. 얘도 나갈 때 전자를 두고 가. 그러면 가운데가 SO4가 되는데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안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쓰는 게 원리야. 그냥 저거는 그런가 보다 저렇게 알아놓고 나서 화학식으로 돌아와가지고 H가 2개니까 얘가 전자 2개를 버렸을 거니까 SO4 2-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어. 여기 외우는 거 이따 쌤 이야기할 텐데 요 식을 외우는 거야. 요 식을 외워서 H가 몇 개 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가는지를 세서 쓸 거야. 요거 한번 보여줄게. 봐라. 얘는 H가 2개가 있잖아. 만약에 H가 1개만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H2였는데 1개 떨어져 1개 남았어. 그러면 CO3 마이너스야. 근데 만약에 H가 2개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이제 H는 없고 CO3고 2개 떨어져 나갔으니까 여기가 2-야. 이 탄산 이온이고 여기 뭐 탄산 수소 이온이고 하는데 쌤 그냥 탄산 이온이라고 쓸 거야. 정확히 얘는 수소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탄산 수소 이온 이렇게 부른다. 듣기만 해. 지금 탄산 이온이란 말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여러 번 써봐서 외우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얘는 인산이어서 얘도 똑같아. 만약 H가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면 H2PO4가 1-야. H가 2개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 2개를 주고 갔어. 그러면 H 하나고 PO4고 2-야. H가 3개가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PO4고 3-야.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애초에 맨 처음에 H가 처음에 몇 개 붙어 있었어? 요걸 외워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기본형 무조건 남기다. 외울 수밖에 없다. 쌤이 저기 지금 순서대로 써놓는 게 여기 황산이랑 탄산이 저거 진짜 잘 안 외워질 거야. 쌤이 진짜 안 외워져. 학교 다닐 때도 H2SO4, H2SO4, H2CO3. 잠깐만. CO 다음에 그 숫자가 O 다음에 숫자가 뭐였더라? 이것도 안 외워져. 3이야. 이것도 안 외워져. 자꾸 써가지고 외우려고 노력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성이라고 부를 거야. 수소가 조금만 들어가면 수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수소들이 다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야. 웬만하면 떨어져 나오질 않아. 근데 얘네들이 여기 공유 결합이란 말이야. 얘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온 결합도 아니고 공유 결합인데 떨어져 나와. 이런 물질이 그렇게 흔치를 않아. 진짜 많은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정말 얼마가 되지 않아. 딱 정해져 있어. 딱 스타일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아주 특별한 성질을 지니까 야 저런 것들만 좀 조사해서 연구를 해보자 해놓고 나서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공유 결합인데 왜 떨어질까? 이온 결합도 아닌데 잘 몰라.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게 떨어지는 건지도 잘 몰라.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수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얘 안 떨어져 절대로. 절대 안 떨어지고 항상 얘만 떨어져. 왜 그런지 몰라. 물론 그냥 있잖아 뒷받침하려고 막 갖다 붙인 이론들이 있긴 있어.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라 하시면 되고. 선생님 오른쪽에는 이름을 요거 하나만 좀 외워놔라. 요거 NaOH가 비누다 비누. 요거 하나 외워놔라. 꼭 수산화나트륨이지. 수산화나트륨 그러면 얘가 비누다. 그리고 아까 아세트산은 얘가 식초다 식초. 그래서 산성은 식초, 염기성은 비누. 이렇게 해서 다 무조건 특징을 잡을 거야. 그렇게 외워주면 특징이 다 잡혀. 자, 그 다음에 쌤이 조금 있다가 여기 NH3를 암모니아인데 얘가 염기성이야. 쌤이 있잖아 약속하는 데 있잖아 무조건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가 염기성은 물에 녹아서 OH-이온을 얘를 내놓는 물질이 염기성이거든. 근데 이 NH3라는 이 암모니아는 OH-이온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근데 그래서 물에 녹거나 뭐 해가지고 뭘 내놓을 수가 없는데 쟤를 염기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시험에 잘 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 결론은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라고 외워서 문제를 풀면 상관이 없어. 근데 2학년 가서 화학을 선택할 거니까 한번 봐주자는 거지. 원래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어. NH3가 여기까지가 원래는 여기까지 원래는 암모니아야. 근데 물 분자 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 그럼 수소연이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암모니아를 딱 이게 떨어져 나온 다음에 암모니아를 보더니 여기 공유 전자쌍처럼 보이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비었네. 그래서 얘가 여기를 딱 가서 얘가 딱 앉아 이렇게.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전자쌍 하나를 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N H고 H가 4개가 되고 H 플러스가 들어왔으니까 1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물속에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가 딱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서로 1대1의 비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중성이야? 이렇게 할 건데 얘가 사라져 버린 거야. 얘가 이리 와가지고. 그럼 물속에 얘만 남았네? OH 마이너스 이온이 계속 더 많아졌네? 그래서 비물이 염기성이 됐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는 거야. 있는 거라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 안 해주실 건데 이유를 알아야 내가 정확히 외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암모니아는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 이온을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이온만 남아서 염기성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거를 화학식으로 이렇게 써. NH3가 물에다 넣었더니
여기 H 하나가 이리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NH가 되고 OH-가 나왔네 이렇게 부를 거고 이름이 독특하니까 이름 한번 봐주자. 이름이 제가 밑에 써놨지만 수산화 암모늄이다. 수산화 암모늄. 얘 이름이 암모늄 이온이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자, 그거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로 쌤이 강의 노트랑 완자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야. 그 다음에 모형은 그림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쌤이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쌤이 문제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산성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염기성의 성질을 두 가지를 할 거야. 쌤이 그러면 먼저 한번 이렇게 산성 하면 있잖아. 무조건 식초 아세트산이 식초의 재료야. 식초라고 쓴다. 식초는 맛이 신맛이야. 그럼 산성은 맛이 신맛이 아닐 거고 NaOH는 수산화나트륨이야. 요거 해야 돼. 비누다. 비누를 수산화나트륨으로 만든다. 식초는 저 아세트산에다가 물을 한 두세 배 정도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먹는 게 우리가 식초예요. 식초도 엄청 시잖아. 물 섞은 게 식초거든. 물 안 섞은 아세트산은 더 시어. 맛이 신맛. 비누 맛이 어떠지? 비누 먹었냐? 정민 비누 먹었냐? 비누 먹었냐? 먹었냐? 맨날 고사성어에 막 비누를 먹는 사람. 쌤이 해외여행 다닐 때 비누 가지고 다니기 좀 귀찮으니까 아주 예전에 지금은 다 샴푸라든가 이거 가지고 다니지만 치약처럼 짜서 쓰는 비누가 있어. 그럼 있잖아. 여행 갔다 와 숙소 들어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튼 난 자고 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치약이랑 이 치약형 비누랑 너무 헷갈리는 거야. 쌤이 비누를 쭉 짜가지고 비누인 줄 알고 쭉 짜서 이렇게 해서 막 바꿨어. 맛이 이상하네. 점점 쓰네. 비누 맛이 굉장히 쓰다써. 그러니까 샤워할 때 있잖아. 거품이 혹시라도 입에 들어가면 뱉어내지 말고 맛을 꼭 한 번씩 봐. 숙제야. 비누 맛이 정민아 무슨 맛이야? 쓴맛. 얘는 무슨 맛이야? 쓴맛. 그러니까 그런 비누가 염기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쓴맛이고 미끄럽고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 녹임까지 외울 수가 있어. 비누로 머리를 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 혹시 샴푸로 감냐 비누로 감냐? 여기 너도 샴푸 쌤 나이 또래의 사람들 중 있잖아. 비누로 감는 사람들 꽤 있어. 그건 있잖아. 비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쌤 어렸을 때 있잖아. 쌤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다이알 비누라고 있잖아. 제일 싼 비누가 거의 대부분 있거든. 진짜 잘 사는 집에 가면 있잖아. 오이 비누, 살구 비누 막 이런 비누들이 있어. 그런 걸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쌤도 지금 진짜 비누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다가 이렇게 머리를 감아. 그러면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야. 또 비누로 머리카락 감으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머리카락이 이렇게 된 거야. 쌤 지금 비누가 염기성 물질인데 단백질을 녹인다는 걸 지금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 비누로 감았잖아. 비누가 이 머리카락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녹여서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패요. 그래서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패여서 그래 푸석푸석해진다고 해. 근데 만약에 샴푸로 감으면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때를 다 뺀 다음에 샴푸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코팅을 해준다. 이렇게 코팅을 해줘가지고 염기성 물질이 잘 녹이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좀 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샴푸에는 같은 단백질 성분이 좀 들어져 있어. 그래서 엘라스틴, 케라틴 들어본 적 있지? 그런 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가 머리카락을 녹인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비누가 머리카락을 녹인다.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염기성 물질이 단백질을 녹인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면 된다. 그러니까 비누하고 식초를 알아두면 나머지는 맛이라든가 그다음 단백질을 녹인다든가 이런 것들 다 괜찮아. 그 다음에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산성 용액에서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기가 흘러. 전기가 흘러. 선생님 혹시 예전에 전기가 흐르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넌 들어본 적이 없지? 본 적 없지? 일단 전기가 흐르려면 이온이 어떻게 말 안 했나? 이온이 있으면 이온이 존재하고 이온이 존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놔라. 쌤이 나중에 기회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게.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것도 무조건 나올 거야.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기체를 여기다 쓸 건데 무슨 기체가 나올 거냐고 물어봐. 이렇게 수소기체 H2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나와. 쌤이 학교 다닐 때 있잖아. 쌤이 학교 다닐 때 저런 거 배웠거든. 저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금속을 산에다가 산성 용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금속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 마그네슘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서 기체가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무슨 기체? 산화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얘가 수소기체야. 수소기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보통 있잖아. 이렇게 산용액인데 여기다가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질을 집어넣을 거야. 조개 껍데기. 얘가 탄산칼슘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야.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해야 돼서 저거 헷갈릴 거야. 화학식을 보니까 화학을 해서 저거 화학식을 그대로 써주면 좀 얘는 이거라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주면 된다고 치고 그래서 있잖아 쌤이 혹시 몰라서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금속이다. 산하고 금속이 만나면 속이랑 수랑 같다고 비슷하다가 소랑 수랑 단어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금속, 속의 속, 수 같은 거고 여기는 탄산칼슘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려고 해주면 된다. 쌤이 한번 외우려고 한번 쌤이 써봤더니 별로 있잖아요. 여기가 별로 효과가 없어. 쌤이 항상 가르쳐봤더니 저것만 지금은 저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외워야지 하고 노력을 하고 이게 기말고사 시험범이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일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막 외우려고 노력할 거야. 지금은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 이 정도로 봐주면 돼.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이산화탄소야.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항상 비교해서 물어보는 게 염기성 물질은 금속이나 탄산칼슘하고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문제를 하나 낼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면 되고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쌤이 있잖아. 학기 중에 쌤 설명 좀 해줄게. 화학을 좀 자세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신맛이 나는 건 전부 다 산성이야. 무조건 신맛이 나는 건 사과 신맛이 나. 산성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시트르산 이런 말은 몰라도 상관없다. 귤 신맛이 나 산성이고 벌침은 산성이야. 안 해도 괜찮아. 벌이 쏘여본 적 없지? 쏘여본 적 없지? 너도 없냐? 있어? 뭘 발라요? 쏘여가지고 쏘이자마자 뭐 발랐어? 벌이 딱 쏘였어? 아야 그랬어. 뭐 발랐어? 그거 발라주시죠. 침 바른 거 아니? 이렇게 침 바르고? 있잖아 산성이기 때문에 있잖아 저기다 현장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술을 발라주면 돼. 술. 아무튼 뭐 시원한 느낌도 있고 하는데 염기성 물질을 발라주는 거야 원래 물질. 그래서 봐주면 되고. 여기는 쌤이 일단 넘어갈게. 저기는 쌤이 그냥 화학을 앞에서 많이 했다고 전제하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쌤이 100% 장담하는 거 또 하나 나오는 거 무조건 이거 나온다 이거. 쌤이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파. 쌤이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나왔고 1학년 시험에 나왔었거든. 쌤이 야 에탄올은 얘가 알코올이 알코올 중에서도 식용 알코올이야. 올이 들어가면 끝에가 올자가 들어가면 그냥 다 알코올이란 뜻이야. 그래서 쌤이 에탄올이 식용 알코올이거든. 근데 얘는 있잖아 화학식을 쓰면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C2H5OH라고 쓴다. 저걸 저렇게 쓴 이유는 보기만 해도 된다. C 쓰고 나서 딴 쓰고 나서 전부 다 H를 이렇게 달 건데 맨 끝에만 이렇게 딱 달려 있어. 그래서 이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C가 2개예요. C가 2개. 그다음에 H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5개 표시해놓고 나머지가 OH가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쓰는 거야. 근데 저렇게 수식을 딱 쓰고 났더니 여기는 있잖아. 얘가 떨어지거나 얘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수식을 쓰고 났더니 맨 끝에 OH가 붙어 있잖아. 마치 아까 NaOH, CaOH2, KOH 다 OH 이온이 있으니까 이게 염기성이거든. 염기성처럼 보이네. 그래서 염기성이에요 라고 염기성이다라고 줘. 항상 문제에서 에탄올은 염기성이다. 아니다. 저 안 떨어진다. 저거 중성이다. 중성. 술은 중성이다. 꼭 외워놔. 술은 자인.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울 거야. 정민이 너는 맥주파 소주파. 너는 맥주파냐 소주파냐. 너 술 끊었냐? 술 끊은 지 한 18년 됐냐? 17년? 여기 너는 맥주파 소주파. 비공개? 비밀이야? 근데 술 먹어보라고 안 하는구나. 쌤은 안될 사람도 있잖아.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맛이 어떠냐? 그냥 물어봐. 그래서 별로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대학생들인데 술 엄청 먹고 다니는데. 봐, 생각해. 산성은, 자, 이현아, 산성은 무슨 맛? 식초 생각해. 무슨 맛? 정민아, 염기성은 비누 생각해. 무슨 맛? 쓴맛. 술 먹었다고 치고 술 먹을 때 신맛이나 쓴맛이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지. 신맛이 나면 사람들 술 안 먹겠지. 쓴맛 나도 안 먹겠지. 그래서 술은 전부 다 술이야. 술은 신맛도 안 나고 쓴맛도 안 나. 술은 중성이야. 중성. 근데 술이라는 잔표는 안 주니까 아무튼 에탄올이 알코올이다. 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에탄올은 중성이라고 썼어. 근데 그 학생이 메탄올을 염기성이라고 해놓고 왔어요. 쌤이 진짜 마음이 아파. 쌤이 메탄올을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거든. 그냥 똑같이 올자로 끝나는 게 알코올이야, 중성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메탄올 중성이다. 에탄올도 중성이다. 화학식이 옆에가 OH가 있어가지고 마치 염기성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지나간다. 어마어마하게 쌤이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온다. 엄청. 쌤이 그래서 일부러 별도 쳐놨어. 중요하다. 이거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쌤이 요 페이지 타이틀이 석회석이야. 석회석. 이 석회석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내내 나올 거야. 1년 내내 나올 거야. 1년 내내. 통합과학에서 1년 내내 나올 거. 그래서 저 석회석을 자꾸 좀 외워준다. 석회석은 CaCO3고 탄산칼슘이야. 쌤은 CaCO3로 그냥 저렇게 CaCO3 이렇게 외워주는 걸 쌤 추천을 한다. 왜냐하면 저렇게 화학식을 쓰고 나면 뒤쪽에서부터 읽어주면 여기가 탄산이야. 탄소랑 산소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탄소는 탄소고 여기 사는 산소의 산은 아니야. 아무튼 근데 탄소 산소라고 해놓고 칼슘이니까 탄산칼슘이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어. 석회석은 CaCO3. 그래서 1학년에서 나올 때는 탄산칼슘 이렇게 쓸 거야. 탄산칼슘 써놓고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고 조개 껍질이고 이렇게 문제를 줄 거야. 1학년에서는 조개 껍질이나 달걀 껍데기로도 문제 진짜 많이 준다. 그냥 걔가 탄산칼슘이야 그냥. 그래서 보통은 얘가 지금 CaCO3는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이온 결합 물질이고 예를 들어서 얘는 Ca2 플러스하고 CO3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온 결합에서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물이 싹 증발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물속에 따라 떨어져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선생님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물에 녹아 안 녹아 이거 물어볼 거야. 탄산칼슘 얘도 이온계라고 이온 얘 물에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쪼개져서 녹아. 탄산칼슘은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 물에 안 녹는데 안 녹는 이유를 몰라. 실험적으로 이렇게 안 녹아. 그래서 쌤이 요라고 하는 거야. 다시 자 읽어보자. 자 예은아, 탄산칼슘은 뭐야? 읽어봐. 정민아, 탄산칼슘은 조개 껍질이야. 쌤이 학생들한테 마음 급하네. 학생들한테 탄산칼슘 조개 껍질이야. 야, 조개 껍질 물 속에서 껍질 녹아 안 녹아? 정민아, 조개 껍질 물 속에서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만약에 조개 껍질이 물 속에 녹으면 조개가 자랄 수가 없겠지. 조개 껍질이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물에 녹아 안 녹아? 얘는 안 녹아. 조개 껍질이야. 그러니까 안 녹아. 그래서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 조개 껍질이다. 물에 안 녹는다. 물에 안 녹아. 물에서 녹지 않는다. 그럼 고체야, 고체. 그럼 항상 있잖아, 고체에 대해서 이렇게 쓸 거고 나중에 CO3 2-랑 CA2 플러스가 물에 녹아 있었는데 얘를 딱딱 섞어가지고 한 비커에가 딱 해. 그러면 얘랑 CA랑 CO3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고체가 되니까 이 안에서 알맹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과학에서 뿌옇게 흐려진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저기 앞에 산 넘기다에다가 산화환을 살짝 갖다 하는 거야. 듣기만 해. 아주 여러 번 쌤이 한 10번쯤 이야기할 거야. 된다. 여기는 쌤이 시험용 내용이라서 가볍게 쌤 문제 나오면 쌤이 한번 해줄게 하고, 그 다음에 끌려가는 건 쌤이 안 썼는데 끌려가는 건 쌤이 하나만 해볼게. 좀 가볍게 봐라. 가볍게. 그렇게 어려운 거나 그렇진 않다. 뭔가 단어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다. 리트머스 시험지 들어봤지? 리트머스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고 리트머스 종이, 책에서 종이라고 나왔고,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이 되면 붉은색이 된다. 산성을 감지하면 붉은색이 되고 염기성을 감지하면 푸른색이 되는 거야.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해.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이 용액이 산성이야 아니야? 이렇게 테스트하려면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테스트하면 헷갈리니까 잘 안 보이겠지? 그래서 산성을 테스트하려면 당연히 있잖아, 테스트는 푸른색 종이 가지고 그냥 테스트하는 거야. 쌤이 그래서 산성은 푸른색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해, 쌤이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고 산성은 붉은색으로 변해갈 거야 이렇게 외워서 쌤이 오늘 붉은산 이렇게 보통 외우고 시킨다. 붉은산, 산이 불타고 있어 그러면은 붉은 산이야 이렇게 외우고 시킬. 그러면 산성은 붉은색으로 변해가 할 거고. 그래서 쌤이 뭐 하나만 봐볼게. 여기다가 지금 얘가 리트머스 종이야. 여기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어.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근데 지금 한번 써보기만 할게. 질산칼륨이 KNO3야. 얘가 물에 녹으면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쪼개져. 그러면 질산칼륨 수용에다 리트머스 종이를 적셔놨기 때문에 이 안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KNO3가. 그리고 염산에도 적셨어. 염산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안에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랑 네 가지 이온이 같이 있는 거야. 플러스 극이니까 그냥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이온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얘랑 얘가 이 끌려가. 마이너스 기계에서는 이렇게 끌려가. 우리는 색깔을 변화시키는 게 수소 이온이 색깔을 변화시킬 거거든. 그럼 수소 이온이 지금 있잖아. 왼쪽으로 끌려가니까 왼쪽으로 끌려가면서 여기서 붉게 변해간다. 저렇게 표현을 할 거야. 문제 풀 때 다시 와서 할 거야. 가볍게 봐주면 돼. 이제 저 내용이 잘 쉽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볼 때 대충 이렇게 물어봐. 야,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건 뭐가 끌려가? 그럼 당연히 플러스 이온 찾아주면 돼. 왼쪽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건 수소 이온 한 가지밖에 없어? 아니야. 저기 질산칼륨에서 섞어놨으니까 다른 플러스 이온 더 있으면 그것도 끌려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산칼륨 대신에 혹시 다른 걸 뭐 NaCl 같은 거를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봐. 굳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이유는 그냥 있잖아. 여러 이온이 K 플러스도 가고 얘도 가고 얘들이 가면 있잖아. H 플러스 이온들이 얘네들이 잘 따라가. 이온들이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따라가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가지고 잘 따라가기 때문에 잘 끌려가라고 그냥 넣어준 용액이야. 잘 이동하라고. 혹시 잘 이동하라고 넣어준 용액의 이름을 전해질 용액이라고 보통 많이 부른다. 그 이름이 전해지냐고 물어보진 않아. 근데 전해질이라고 그냥 많이 불러. 그래서 이 정도 나와.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정도다. 그다음에 염기성. 사실 쌤이 지금 이거 개념이라서 개념 문제도 좀 하나 좀 나올 거고 실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는 계산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또 있다. 자, 그래서 금속과의 반응 혹시 기억나냐? 산하고 금, 속하고 반응하면 속이어서 수소기체가 나와. 그리고 여기는 염기성이구나. 염기성에서는 금속과 반응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산은 놓고 선생님 넘어갈 거야. 자,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액성. 요거 선생님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냐? 무지개 기억나냐 정민아? 모모빨 빨주노 노초파. 자, 쓰러 간다. 자, 가자. 이거 쓸 거야. 외워야 돼. 빨 외울 때 무빨 빨주노 노초파. 빨주노 노초파. 근데 학교 선생님이 지금 최근에는 노란색으로 많이 가르칠 거야. 옛날에는 두 가지 다 있었는데. 무빨 빨주노 노초파. 정리를 읽어봐. 뭐라고? 무빨하고 빨 한 번 더 하는 거야. 무빨 빨주노 노초파. 이거랑 읽어봐.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용액이 세 종류가 있어.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그러면 메틸오렌지가 MO야. M을 미들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MO 쓰고, 페놀프탈레인이 PP다. 페놀의 피읍, 프탈레인의 피읍. 그래서 왼쪽에 무 두 글자 있잖아. 똑같이 PP 쓸 거야. 노초파는 색깔이 세 개가 다 달라서 BTB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산성, 이렇게 가면 염기성 이렇게 외웠었다. 이렇게 가면 산성, 이렇게 가면 염기성. 다시 이렇게 가면 산성, 이렇게 가면 염기성. 시험에 나와 그냥. 선생님이 안 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색깔만 물어봐.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막 스터디 카페에서 막 친구들끼리 학생들끼리 막 저거 막 외우고 물어보고 하는 애들 되게 많이 봤어. 선생님. 자, 그래서 외워주면 된다. 지시하기 색깔이다. 이형이 가면 있잖아. 이런 것도 이렇게도 외우는 방법이 있다. P가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P
P예요. P염 빨간색 PP라는 페놀피탈 용액이 붉은색으로 띄면 염기성이야? 뭐 이렇게 오는 게 있었어. 그치? 자, 그거 통과할 거고, 여기는 학교 선생님이 혹시 가르치면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건너뛸 거야. 선생님이 예전에는 막 저것도 막 외워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암기 방법을 저렇게 만들어 온 적이 있었어. 넘어가시면 된다. 여기도 넘어갈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갈 거야. 산이랑 염기성이랑 도대체 산이 얼마나 센 산이고 얼마나 약한 산이고 이런 걸 테스트할 거야. 그래서 거기가 색이니까 H 플러스가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 얘의 농도를 본다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전기를 흘려보면 전기 전도성이, 전기가 진짜 많이 흘러.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가 많이 흘러. 특히나 H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 얘가 많으면 전기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이쪽으로. 두 번째가 pH라는 게 있어. pH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산이기 때문에 있잖아. 금속과 반응이다. 일단은 써놔라. 나중에 다시 학기 중에 복습해 가면서 선생님이 저기를 한번 보여주면 진짜 좋은데, 유튜브 선생님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줄 거야. 자, 조심해야 될 건 지시약은 액성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이것만 파악을 하는 거야. 세기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하시면 되고, 중화점이라는 건 중화 반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되는 거니까 수소이온이랑 수소랑이 만나가지고 얘도 다 얘가 10개 처음에는 얘가 산성이었고 이 용액이 산성이었고 이 용액이 10개였어. 염기성이었어. 둘이 합쳐가지고 물이 되면 얘가 싹 사라질 거야. 그래서 물이 10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거 중성이 됐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딱 중성이 어느 시기에 딱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별거 아니야. 자, 여기가 HCl이 있어. H 플러스 이온이 10개 들었어. 여기다가 탈 거야.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를 NaOH 이온을 탈 거야. 조금 타고 조금 탔어. 그래서 어느 순간 얘를 딱 10개를 딱 타는 순간 딱 중화점에 도달했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개가 있었는데 조금씩 탄 게 다 10개가 됐어. 그러면 10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중화점이 됐어. 그러면 그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불러. 중화점이 딱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확인 가능하냐면 당연히 있잖아. pH를 확인해가지고 pH가 7이면 중성이야. 중성.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얘가 섞으면 있잖아. 중화 반응이 섞으면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 그래서 그 발생한 열을 중화열이라고 부를 거야. 지겹게 나올 거기 때문에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화점이 되면 온도가 최고점이 된다. 그래서 온도계를 꽂아놓고 확인해도 돼.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조금 더 헷갈릴 텐데 선생님이 다음에 다시 한번 할게. 전기 전도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온이 사라져 버려서. 이온이 많으면 전기가 잘 흐를 거거든. 근데 저게 사라져 버려서 전기 전도성이 낮아진다. 다만 중화점에서 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이렇게 물어보면은 흐를까 안 흐를까 물어보면 보통 HCl하고 NaOH를 이렇게 섞었어. 그러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만나서 물이 돼서 사라져 버렸지만 Cl 마이너스랑
Na 플러스는 물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진 않고 흐른다. 혹시 이유를 물어보면 고경분 이온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너무 쌤은 조금 디테일하게 자꾸 들으라고 설명을 해놨지만 뭐 당장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말아라. 문제 풀 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pH라는 게 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거의 무조건 가르칠 거야. 교과서에 잘 언급이 되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가르치는데 pH라는 걸 7이면 중성이야. 그리고 1학년 때는 1과 14까지 있다고 할 거야. 그래서 14로 가면 pH가 14면 염기성이고 pH가 1이면 산성이야. 그러면 pH가 1하고 2하고 있어. 1하고 2 중에서 누가 더 산성의 세기가 더 진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더 진하겠냐? 1, 2. pH 1짜리랑 pH 2짜리랑 누가 더 센 산성이야? 1.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14짜리랑 13짜리랑 정리라 누가 더 센 염기성이야? 13짜리랑 14짜리랑 오른쪽으로 갈수록 센 염기성이야. 14. 그치? 왼쪽으로 갈수록 센 산성이야. 그래서 pH 숫자가 낮을수록 더 산성이고 높을수록 더 염기성이야. 이게 그렇게 헷갈린다. 왜냐면 숫자가 크면 더 뭔가 좀 셀 것 같잖아. 산성에서는 숫자가 작은 게 더 세. 그래서 쌤 2학년 가서 보통 이러고 하는데 있잖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 다시 pH 숫자가 낮을수록이야. 산성이야. 높을수록 염기성이야. 이거를 이렇게 외운다. 친구들을 데리고 있잖아. 중세시대 유럽에 여행을 딱 갔어. 근데 나름 저물었어. 딱 중세시대 유럽에 정말 멋진 성이랑 딱 있어.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지 하고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아무도 안 열려. 그랬잖아. 들어가서 봤더니 오 되게 좋은데 2층 딱 올라가려고 딱 봤더니 난간에 피가 묻어 있어. 여기는 드라큘라가 사는 집이야. 도망가야 돼. 그치? 그러면 쌤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 피해 저 산으로 고해주세요. 고영. 피해 저 산으로 고영 이렇게 합니다. 피해 저 산으로 고영.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성이야. 그래서 쌤이 뒤에 고염이 생각이 안 나면 앞에 거 피해 저 산으로 피해. 요거를 먼저 같이 외워주면 된다. 쌤이 외우는데 자꾸 스토리를 달면 스토리가 없으면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외워주면 된다. 자, 나머지는 쌤이 문제를 한번 풀고 와서 다시 한번 할 거고.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냐, 정민아? 기억나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통과를 할 거야. 통과하고. 네. 쌤이 여기를 보면 어려운 문제를 엄청 잘 풀고 있잖아. 단순 암기에 대한 쉬운 문제를 쌤이 1등급, 1, 2등급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쌤이 진짜 고민이고 스트레스였거든. 그래서 나중에 쌤 지금은 가볍게 볼 거야. 야, 외우는 방법이 있어. 쌤이 지금 써놓은 거야. 외우는 방법 써놓은 거야. 문제에서 물어봐. 요 수식이랑 요 수식을 두 개를 써놓고 어떤 게 산화반응이고 어떤 게 중화반응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얘가 중화반응인 거는 금방 이해가 돼. 얘가 산화환원인지는 있잖아. 잘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수소이온에다가 산소가 붙었어. 뭐 산화야? 이렇게 쓰면 앞에서 외우는 게 있어. 쌤 여기를 자, 이 동그라미 쳐놔라. 이렇게 쓸 거야. 녹, 색.
그다음에 여기다가 산, 써놓고 산, 소, 부 이렇게 올 거야. 라, 녹색, 산소부 이렇게 올 거고 오른쪽에는 중화 반응은 악취 제거가 중화 반응이야. 그다음에 취 쓸고 여기다가 중화를 여기다 쓸 거고 중에다 쓸 거고 그다음에 벌레, 신, 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취, 중, 벌레, 신비한 맛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리고 너 곤충이나 혹시 개나 닭이 있잖아. 혹시 술 취한 거 본 적 있나? 본 적 없나? 정민호도 본 적 없지. 쌤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에서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하거든.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 쌀 막걸리니까. 막걸리를 만들고 나서 쌀 찌꺼기 남은 거 있잖아. 마당에다가 탁 던져놓으면 닭이나 개가 와가지고 있잖아. 그걸 먹어. 근데 걔가 술 만든 막걸리 있잖아. 딱 먹고 나잖아. 걔도 똑같이 술 취해서 막 비틀비틀 하고 쓰러진다. 진짜 신기했다. 벌레도 있잖아. 벌레가 있는 곳에 술을 조금 갖다 놓으면 있잖아. 벌레도 있잖아. 취하면 있잖아. 날아오르지부터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 실제로 그래. 되게 많이 봤어.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거야. 그래서 취중, 선생님이 외우라는 뜻이야. 취중, 술 취한 벌레라는 뜻이야. 취중벌레, 신비한 맛 저렇게 외우고 갈 거야. 그래서 저렇게 있다. 선생님이 산화원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단순 암기 파트는 쌤이 저거는 그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우고 쌤이 이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쌤이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저런 거 문제 나오면 그냥 답 보고 일단 해주면 돼. 자, 가자. 이제 문제로 갈 거야. 쌤이 지난 시간에도 문제 파일 혹시 줬던 거 혹시 가지고 왔니? 안 줬? 생각해보니까 안 줬나? 안 줬구나. 그렇구나. 안 줬지. 정말 안 줬지. 쌤이. 그렇구나.